이거 지금 적색 편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원래의 스펙트럼 위치가 여기래. 그런데 지금 파장이 이쪽이 길고 짧게 표현해놨지? 가시광선은 파장이 긴 쪽이 무슨 색깔? 외우고 있어야 돼.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 빨간색이라고 쓰자. 빨간색이 파장이 긴 쪽이고, 그리고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쪽이야. 파란색은. 이렇게 해서 파란색, 이게 돼. 그래서 만약에 파장이 본래 파장보다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치면 적색 편이, 짧은 쪽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면 청색 편이라 그래. 그런데 대부분의 은하는 다 멀어지기 때문에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랬지? 안드로메다 은하. 그거 빼고 그냥 모든 은하라고 해도 괜찮아. 그거 하나 때문에 답이 막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은하라고 표현을 해. 안드로메다 은하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중력에서 우리 은하하고 서로 끌어당기고 나중에 충돌한다 그러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하는 멀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는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나. 그래서 원래의 스펙트럼의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지? 요 치우친 양을 뭐라고 하냐면 요 값을 델타 남다라 그래. 델타 남다. 이게 편의량이야. 그러니까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얼만큼 치우쳤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자, 만약에 24,000km/h의 속력으로 간다. 그러면 요만큼의 속력일 때는 요만큼 델타 남다가 나온대. 그런데 만약에 135,000km, 굉장히 크네. 속도가 쭉 내려서 원래의 스펙트럼 위치는 여긴데 요만큼 나타나 버려. 그러면 델타 남다가 어떻게 돼?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그리고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편의량이 크게 나타나.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저번 시간에 문제 풀면서 간단히 언급했던 요거야. 자, 요걸 암기를 해야 돼. 자, 이건 뭐냐면 원래의 파장이야. 보통 남다 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남다라고만 쓰기도 하고. 원래의 파장이고, 이거는 뭐냐면 편의된 파장. 즉 원래의 파장, 편의된 파장, 이렇게 변화된 파장에서 원래의 파장 뺀 값. 즉 파장의 변화치를 말하는 거지. 요 값의 비율은 광속에 대한 어떤 특정한 천체가 움직이는 속도의 비율이야. 근데 이 공식이, 이게 도플러 효과를 나타내는 도플러 효과 공식이라고 하거든. 이건 꼭 천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도 측정을 하고, 감시용 카메라 있잖아. 속도 측정하는 거 전부 다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속도 측정을 해. 그래서 파장이 얼마나 길어지고 짧아지는지를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C는 광속이다. 광속은 C라는 문자로 쓴다. 항상 광속 알아두세요. C는 광속. 남다는 원래의 파장. 그 다음에 델타 남다는 파장의 편의량. 공식을 외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광속의 0.5배로 0.5C의 속력으로 만약 멀어진다. 근데 원래의 파장이 여기가 한 640 정도 됐다. 그러면 편의된 파장이 얼마가 돼? 요게 640을 딱 대입하면 편의된 파장은 32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파장 나오는 요 파장의 위치가 얼마? 원래의 파장에다가 편의된 파장을 더하면 960 나노메타에 나와버리게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자, 요걸 구하는 공식은 한 번씩 연습을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허블의 법칙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허블의 법칙하고는 관계없어. 도플러라는 사람이 알아낸 공식이야.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공식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거. 자, 허블의 법칙을 한번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허블의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V는 HR이야. 여기서 R은 은하까지 거리. 그럼 V는 뭐냐면 은하의 후퇴 속도, 둘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 후퇴 속도는 빠르다. 거리가 2배 되면 후퇴 속도 2배. 거리가 3배 되면 후퇴 속도 3배야. 그 다음에 이제 비례 관계를 이퀄 관계로 나타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비례상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비례상수를 H라는 문자로 쓰고 이걸 허블 상수라고 그래. 허블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허블 상수라고 명칭을 붙인 거야. 자, 허블 이전에는
그 보이는, 밝게 보이는 점이 전부 다 별인 줄 알았어, 은하가. 그렇게까지 멀리 있는 줄 몰랐거든. 다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관측을 해보고 또 거리를 측정해보니까 도저히 별로서는 그 거리에서 우리 인간의 눈에 관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별이 아닌 아주 별보다 훨씬 큰 천체다. 그래서 이거 다 은하라는 걸 밝혀냈고, 그리고 은하들을 다 연구를 해서 수백 개의 은하를 조사를 했더니 은하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뭘로 구했겠어? 아까 그 공식. 그러니까 그 은하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면 편의가 얼만큼 됐는지 나오지? 그지? 그러면 광속에 대한 이 은하의 후퇴 속도 비율로부터 은하의 후퇴 속도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리까지 측정을 했어. 봤더니 그 은하들을 다 찍어 나갔더니 어느 한 일직선상에 모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허블의 법칙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허블의 법칙, 요거는 비례상수다라고 써주면 되죠. 비례상수. 자, 그러면 여기서 V는 HR 한번 써보자고. 써보고. 자, 그러면 R이 X축으로 갔지? 그 다음에 V는 뭐가 됐어? Y축으로 갔지? 그럼 H는 뭐가 되겠어? 기울기가 된다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허블 상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 그러니까 1차 곡선이 나와야 되는 거지? 1차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허블 상수의 의미를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이 허블 상수는 허블이 최초에 관측했을 때 값이 한 400인가 500인가 그래. 근데 현재는 얼마가 되냐면 68 정도로 잡아. 68은 요 단위를 딱 맞췄어. 거리는 메가파섹 단위로 쓴다. 그리고 속도는 킬로미터 퍼 세크 단위로 쓰고. 그리고 요거 10의 4승이 붙어 있다는 거 확인해.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에 비해서 현재는 값이 굉장히 작아. 왜 이렇게 작게 나올까? 상수인데? 여기서 상수라는 의미는 거리와 관계없이 똑같은 값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측정해? 은하들을 측정하고 속도 측정하고 거리 측정해서 계산하겠지? 근데 이거는 관측자의 관측 방식, 관측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관측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와. 정확히 표현하면 요 R이 문제야, R. 교과서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이거는 도플러 효과로 바로 구해진다고. 도플러 효과는 아까 스펙트럼 선이 있었잖아. 편의된 양. 그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와. 그리고 은하의 스펙트럼은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스펙트럼은 다 똑같지.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분광기에 분석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V는 누가 측정해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근데 이 거리가 문제야. 이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은하까지 거리를 관측하는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 계속 발전이 되거든. 그래서 점점점 보다 더 정확한 값으로 이게 관측이 돼, 계산이 돼. 초기에는 있잖아, 은하가 그렇게까지 멀리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하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거리가 옛날에 측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이 크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 속도는 똑같은 값으로, 누가 관측해도 똑같은 값으로 관측된다면, 그러면 이 값이 큰 값으로 관측이 된다면 H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작게 나온다고. 그래서 뒤쪽에 문제를 보면 몇 번 문제냐면, 잠깐만 저기로 가져올게. 뒤쪽에 문제를 한번 봐봐. 26페이지 2번 문제를 봐봐. 2번. 역사적으로 허블 상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관측 천문학자가 관측한 값이야. 허블이 관측했을 때는 거의 500 가까운 값이었어. 근데 바데라는 사람이 관측했을 때는 거의 한 250 정도 나와. 그리고 샌디지라는 사람이 관측했을 때는 거의 100보다 좀 작게 나와. 그리고 현재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허블 상수는 상수다라는 의미는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말이고, 근데 시간에 관측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하까지 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되면서 실제로 봤더니 점점점 큰 값이 나오는 거야, 은하까지 거리가. 그러면 H는 어떻게 나와야 돼?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V는 HR에서 누가 관측해도 은하의 후퇴 속도는 똑같은 값으로 같은 값으로 관측이 된다면, 같은 값으로 관측을 한다. 그러면 이 은하까지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겠지? 요걸 크게 값을 관측할수록, 계산할수록 요 값은 작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은하까지 거리가 실제로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이게 작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허블 상수는 거리와는 관계없는 일정한 값이지만 관측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설명할게. V는 HR에서 그럼 A라는 천문학자가 관측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림 한번 저거 그려봐. B라는 천문학자가 관측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 누가 허블 상수가 커? A가 크지? 기울기가 크니까 관측 기술이 다른 거야. 얘가 비교적 근래에 관측했네.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A가 관측했을 때하고 B가 관측했을 때의 차이를 봐.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라 할지라도 후퇴 속도가 어때? 누가 더 크게 계산이 돼버려?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라 할지라도 A라는 천문학자가 관측했을 때 더 큰 값이 나와버리지? 자, 그러면 R이 같아도 만약에 V 값이 큰 값으로 측정이 된다면, R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V 값이 큰 값으로 측정된다면 그 은하의 후퇴 속도가 크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A는. B보다. 그지? 그럼 우주의 팽창률은 A라는 천문학자가 볼 때 B라는 천문학자보다 우주의 팽창률이 더 크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크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릴 거야. 뭐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허블 상수가 더 큰 값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허블 상수는 우주 팽창률을 의미해. 자, 써. 우주 팽창률. 우주 팽창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둬. 이제 허블 상수가 클수록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를 할지라도 후퇴 속도가 크게 측정되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그만큼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지? 자, 지운다. 다음에 문제. 연습 문제가 아니고 보기 문제. 예제. 어떤 외부 은하의 분광 관측 결과 흡수선의 파장이 410에서 418.2로 측정됐다. 후퇴 속도를 구하시오. 도플러 효과, 도플러 공식을 쓰라는 이야기야. 자, 식 쓰자. C분의 V는 남다분의 델타 남다. 남다가 얼마야? 값이 410 나노메타. 단위는 빼버려.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 다음에 델타 남다는 얼마? 요 값에서 요 값 빼야 되겠지. 418.2 빼기 410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이렇게. 그럼 요 값은 410분의 얼마? 8.2가 되지. 얼마가 돼? 요거는 4.1로 나누면 요건 2가 되고 100이 되네. 50분의 1인가? 그럼 이렇게 50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이 전체의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의 몇 배? 50분의 1배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V는 바로 계산이 되는 거지. 자, 50분의 1 곱하기 C. 빛의 속도의 50분의 1배로 후퇴하고 있다. C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자. 2번.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하고 그래프에서 허블 상수는 얼마냐 하는 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 V는 HR 대입해보자. 단위 조심해야 돼. V에다 얼마 대입할까? 아무거나 대입해. 요 값하고 요 값 대입하자. 요 값은, 자, V에다 대입하자. 4 곱하기 얼마? 4만 쓰면 안 돼. 10의 4승이야. 10의 4승. 이렇게 쓰자고. 그 다음에, 요 은하까지 거리는 얼마? 8. 8 단위는 8 곱하기 또 100 있어, 여기. 100. 100 있잖아, 100.
8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요거는 메가파섹 단위. 메가파섹 그냥 그대로 둬. 그 다음에 요거는 킬로세크. 이렇게 된다고. 그럼 H는 어떻게 돼? 나눌 거 나누자고. 나눌 거 나누면 요거 나누면 2가 되네. 그 다음에 요거 공 2개 떼자고. 여기도 공 2개 떼고. 그럼 얼마 얘가? 200이고. 100이고. 요거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H는 얼마? 50이 되나? 50. 단위를 뭘 써야 돼? 단위가 중요해. 주관식 낼 수 있어. 어떻게 돼야 돼? H는 R로 V를 나눴기 때문에 V 단위는 분자에 써주고 거리의 단위는 분모에 써줘야 돼. 그래서 50 어떻게?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아니면 요거하고 요거도 분모로 가고 요거도 분모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아. 50km 퍼 세크 점 메가파섹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단위 조심해서 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써봐. 계산해봐.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자, 거리가 400메가파섹인 은하보다 800메가파섹인 은하는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몇 배? 자, 거리가 2배지? 후퇴 속도도 2배지? 그럼 편의량도 2배. 2배가 된다. 2배.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2배 크게. 2배 크게 나타난다. 자, 식을, 요 식 말고도 항상 아까 있었던 도플러 효과를 나타내는 공식 있잖아. 그것도 같이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 모르겠으면 이걸 같이 쓰라고. 남다분의 델타 남다 이거 같이 쓰라고. 자, 여기서 V와 R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또 V와 남다는 무슨 관계? 또 비례 관계. 그러면 R과 남다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잖아. 자, 두 개를 해석해봐. 여기서 V와 남다는 비례 관계잖아. 이렇게. 네?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 V와 R이 비례 관계. R이 비례 관계.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역시 비례 관계지?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보면 R과 델타 남다는 또 비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리가 2배면 따라서 적색 편의량도 2배 크게 나타난다. 됐지? 됐죠? 써놔 빨리. 다 썼어? 다음 페이지에 4번 연습 문제로 바로 가자. 자, 표는 외부 은하 AC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됐는데 기억에 맞는 값을 찾아봐라 그러면 무작정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비례 관계를 항상 눈여겨보라고. V와 R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 그랬어. 자, 얘하고 얘하고 요 값을 하려면 요 값을 봐주면 되겠지. 요거 몇 배야? 2배지? 후퇴 속도가 2배 맞지? 그럼 거리도 2배라고 이거 2배. 뭐 얼마 이거? 9배. 이렇게 써주라고. 알겠죠? 그래서 V와 R은 비례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 여기서 H 계산하고 또 한번 대입해가지고 H하고 V가 있으니까 또 R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시간이 다 간다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자. 자, 나 결론부터 한번 물어볼게. 우주는 영원 불멸이다. 맞아? 아니야. 영원 불멸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이야기잖아. 우주는 분명히 시작이 있어. 빅뱅이 시작이야.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도 있어. 현재는 그게 어떤 우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주의 시작과 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우주는 무한하다. 맞아? 우주는 무한하지 않아. 옛날에는 무한한 줄 알았어. 그리고 영원 불멸인 줄 알았지. 근데 우주의
우주는 무한하지 않아. 우주의 끝을 계산할 수 있어. 우주의 크기도 계산하고 우주의 나이도 계산한다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 우리 은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보자. 여기 우리 은하가 있다 치자. 우리 은하라고 치고 이거는 A 은하라고 치자. A 은하.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의 후퇴 속도가 V라고 치자. V로 후퇴를 해. 그리고 이 은하까지 거리는 R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자고. 이 은하는 태초에 우주 탄생 시에 어디 있었을까? 현재는 R만큼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있어. 근데 최초에는 어디 있었겠어? 우주 탄생 시에? 은하는 언제쯤 생겼지? 우주 탄생하고 한 10억 년 정도 지나서. 우주의 나이가 139억 년이니까 10억 년이면 굉장히 작지. 우주 초기지? 우주 초기에는 어디 있었겠어? 우주가 아주 작았잖아. 우주가 아주 작았잖아.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매우 가까웠겠지? 그러니까 우리 은하하고 거의 붙어 있었다고. 여기 있었어. 우리 은하 바로 옆에 있었어. 근데 현재 여기까지 갔지? 은하는 등속 운동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빅뱅 이론에 따르면 그냥 등속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얘는 최초에는 이 은하의 위치가 최초에는 여기 있었다고. 최초에 우주 탄생 시에. 그런데 현재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은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우주가 최초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이야. 맞지? 그게 뭐야 그럼? 우주의 나이잖아. 다시 이 은하는 최초에는 여기 있었다고. 현재는 여기 있어. 그럼 이 은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우주의 최초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이 되는 거야. 이게 우주의 나이야. 뭘로 몰라놓으면 돼? 요 값을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V는 HR에서 V로 R을 나누면 이걸 이쪽으로 보내버리라고. 그럼 H는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허블 상수의 역수야.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해보면 139억 년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우주의 나이야. 그래서 우주는 영원 불멸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주의 크기. 자, 똑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우리 은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주가 아주 멀리, 은하가 아주 멀리 있다 치자. 요 정도 있다 치자. 근데 여기는 우주의 끝이라고 치자. 우주의 끝. 우주의 끝을 세자로 뭐라 그래? 우주 끝? 그럼 세자 되나? 우주의 끝을 세자로 뭐라 그래? 세자가 아니구나. 6자구나. 우주의 지평선이라 그래. 알겠어? 우주의 지평선 들어봤어? 우주의 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우주의 지평선. 자, 적어놔. 우주의 지평선.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바로 어디까지? 우주의 지평선까지. 여기까지만 관측이 가능해. 인간은. 그 이상의 너머는 빅뱅 이론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빅뱅 이론이 수정이 되면서 요 바깥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 딱 요게 우주의 끝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까 어떻게 됐어? 거리가 멀면 멀수록 R이 크면 V가 컸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 어디에 있는 은하가 가장 후퇴 속도가 빠르겠어?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 있으니까 우주 끝에 있는 이 은하의 후퇴 속도가 모든 은하 중에 가장 빠를 거야. 맞지? 얼마의 속도로 후퇴하겠어? 우주에 존재하는 속도 중에 최대값이 뭐야? 빛의 속도잖아. 광속이잖아. 그러니까 우주 끝에 있는 이 은하는 얼마의 속도로 움직인다? 광속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은하까지 거리가 바로 뭐가 돼? 요 거리가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지? 요 R 값이 요게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지. 우주의 반경이 되는 거지. 구형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이게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V는 H의 R에서 V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 C를 대입하면 우주 끝에, 우주의 지평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 요거 R은 거기까지 거리가 돼. 따라서 R 값은 H분의 C. 이렇게 계산이 돼. 얘가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럼 우주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면 얼마나 될까? 숫자로 나타내면, 광년으로 표기하면 우주의 크기가 얼마라고? 우주의 나이가 얼마라고? 요거 계산을 해보면 139억 년 나와. 이게 허블 상수로 9억 년 이렇게 나와. 얘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져? 빛의 속도로. 얼마 동안? 그래, 139억 년 동안. 그럼 요 거리는 얼마야, 값이? 요 거리는 얼마야? 그래, 139억 광년이잖아. 그래서 이게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야. 다시, 얘는 광속으로 멀어져. 등속 운동한단 말이야. 얘도 최초에는 어디 있었어? 우리 은하 근처에 있었지. 우주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야. 빛의 속도로. 얼마 동안? 139억 년 동안.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139억 광년이 되는 거야. 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우주는 영원 불멸도 아니고 무한하지도 않다. 크기가 계산이 된다. 질문 있으면 해봐. 없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자.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 잘 이해가 안 가면 곰곰이 생각해봐. 그 다음에 우주의 중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 우리 은하라고 치자. B하고 C는 외부 은하야. C가 더 멀리 있어. 이렇게. 자, A, B, C 말고 또 몇 개 은하를 더 적어보자. A, B, C 요거는 D라는 은하라고 치고 여기다 D2라는 은하라고 쳐보자. 이렇게 써봐. 이 은하를 위치를 이렇게 찍어볼게. A 은하 여기 있고 B, C 은하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자, 멀리 있을수록 화살표를 길게 그렸지. 후퇴 속도가 크다는 의미야. 후퇴 속도가 커. 이렇게. 자, A에서 B, C, D, E를 보면 우리 은하에서 모든 은하가 다 멀어져 보여. 자, 그러면 B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B에서 A 은하를 보면 우리 은하를 보면 어떻게 보여? 멀어져? 가까워져?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멀어지면 얘가 얘를 봐도 멀어지지. B에서 C를 보면 그래, 얘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얘가 더 빠른 속도잖아. 그럼 둘 사이 거리 멀어지잖아. 그럼 B에서 E를 보면, D를 보면 같은 속도긴 한데 벌어지지 점점? 멀어지지? B에서 E를 보면 멀어지지. 그러면 B가 B를 중심으로 팽창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팽창한다라고 해도 되고 B를 중심으로 해서 팽창한다라고 해도 돼. E를 기준으로 하면 D를 보면 멀어질 거야. 둘 사이 거리가. B도 멀어지고 C도 멀어지고 주변에 있는 은하가 다 멀어져.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 자, 얘하고 얘가 같은 속도로 멀어지잖아.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얘하고 얘가 만약에 같은 속도로 멀어진다. 후퇴하는 속도가 둘이 같다. 그러면 B, C 사이 거리가 안 멀어져. 그러면 얘가 팽창의 중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뭐 때문에 그래? 허블의 법칙 때문에 그렇지. 왜냐하면 C가 B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C가 후퇴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B가 C를 봤을 때 멀어진다고. C가 B를 봤을 때도 멀어지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 중요한 거야.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것일수록 빠른 속도로 팽창해야 팽창의 중심이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뭐 우주의 중심은 어디로 봐야 돼? 우리 은하로 봐야 돼? 그럼 비은하에 있는 외계인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 다 똑같은 입장이지?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해. 팽창의 중심은 굉장히 많아. 어느 곳이나 팽창의 중심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중심이라는 건 딱 한 군데만 중심이잖아. 무수히 많다는 건 또 중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 내가 세계 최고야. 그런데 세계 최고인 사람이 500명이야. 그러면 그 500명이 최고라고 볼 수 있어? 남보다 월등해야 되잖아. 앞서야 되지. 값이 커야 되잖아. 그래서 말을 이렇게 모든 것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우주의 중심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맞는 말이 중심은 원래 한 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 팽창의 중심은 어디든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근데 뭐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 이게 팽창의 중심, 우주의 중심 말을 그냥 섞어버려. 그냥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냥. 쌤, 어디나 다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중심이 있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우기면 안 된다고. 문제 내는 사람은 중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내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 문제씩 봐보자고. 자, 옆에 있는 문제 1번. 멀리 있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진다. 맞지? 멀리 있는 것일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져야 돼. 2번. 우주 공간이 팽창하여 은하의 크기가 변해있다. 은하의 크기는 안 변해.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만 변하는 거야. 은하의 크기는 안 변해. 왜 그래? 은하에는 많은 별들이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들 크기가 안 변하는 거야. X. 은하 사이 거리만 증가한다. 이거 기억해. X야. 어느 방향의 은하를 보아도 적색편이 관측된다. 뭐 안드로메다인데요. 그건 제외하고 생각하라고. 수백 개 중에 한 개니까 그거는 따로 생각해.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우리 은하다. 틀렸지? 없다. 2번 허블 상수의 역수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식서. V는 HR 이렇게 써보자고. 그럼 H분의 1은 해가지고 식을 바꿔봐. H분의 1은 뭐분의 뭐? H분의 1은 V분의 R. 특정 은하까지 거리를 그 은하의 후퇴 속도로 나누면 그 은하가 우리 옆에 있다가 최초에 옆에 있다가 현재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계산돼.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지. 처음에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식을 이렇게 바꿔보라고. 그 다음 많이 하다 보면 머릿속에 외워져 이제. 의미도 모르고 외우면 되겠어? 자, 3번. H, 빛의 속도를 C라고 할 때 HC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래서 자, 다시 써보자. V는 HR 이렇게 써보자. 자, 우주 지평선에 있는, 즉 우주 끝에 있는 은하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그러면 그 은하까지 거리가 우주 끝까지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R은 어떻게 된다? H분의 C가 된다. 그럼 우주 끝에 있는 은하까지 거리야. 그게 우주의 크기. 그 다음에 우주의 반경 4번. AC 중에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경우, 자, V는 HR에서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이라고 그랬어. H분의 1은 V분의 R이지.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은 거는, 이 값이 큰 거는 H가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돼, 이거 H가. 누가 H가 제일 작아? C지? 나이가 제일 많아. 자, 됐나요? 자,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 그래서 아까 2번 보자. 자, 문제를 잘 보라고. 여러 천문학자들이 구한 허블 상수. 왜 이렇게 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V는 HR에서 V는 누가 관측해도 똑같은 값이다. 왜? 도플러 효과 공식에 바로 대입하면 되거든. 그리고 적색 편의량은 사진에 찍힌 그 수치를 그냥 그대로 관측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측정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측정해도 똑같아. 근데 은하까지 거리를 관측하기가 제대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 값이 비교적 근래에 점점 정확하게 측정이 되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는 옛날에 알았던 것보다 은하가 실제로는 아주 멀리 있더라. 진짜 뭐 퀘이사 같은 경우는 막 100억 광년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 그랬어. 1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그 정도 거리 있는 건 도저히 보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무튼 이게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되면서 값이 크게 측정됐다. 그러면 H는 어떻게 돼야 돼? 점점점 작게
정확해지면서 작게 측정이 된 거다. 자, 그럼 허블 상수로 계산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H분의 C 이제 외웠다고 생각하자고. 계산된 크기는 어떻게 돼? 허블 상수가 작아지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고. 아까 그랬잖아. 은하가 그렇게 멀리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 자, 허블 상수로 계산된 우주의 나이도 어떻게 돼? H분의 1이지. 우주가 그렇게 오래된 건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야. 허블 상수로 계산된 은하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자, V는 HR에서 이건 누가 봐도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지. 그지? H가 작게 나오게 된 이유는 H가 작게 나오니까 R은 큰 값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4번부터 문제를 볼게. 왜 4번부터 봤냐면 기억 때문에 봤어. 기억 때문에. 현재까지 그래프의 기운은 일정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요 기울기 일정한데요? 맞다 그러면 안 된다고. 뭘 물어보는 거야?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물어본 거야. 요 기울기가 현재 와서는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요렇게. 1920년대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1950년대는 이렇게 나오고 1970년대는 이렇게 계산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렸다고. 그래서 기억. 문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지. 은하들 사이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 은하들 사이 거리는 점점점 증가하지.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다. 거리가 머니까 후퇴 속도가 빠르고 그럼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3번 봐볼게. 가나에 들어갈 값을 빨리빨리 계산해보자고. 자, 요거 델타 남다지? 요거 V지? 요거 R이 무슨 관계? 비례지? V와 R은 비례잖아. 또 V와 남다가 또 비례지? C분의 V는 남다분의 델타 남다니까 둘이 비례지? 세 개가 다 비례 관계야. 그럼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채워나가야지. 2배지. 이렇게 해서 요거 2배. 요것도 2배 돼야 되겠지? 요것도 2배.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돼. 답 찾아봐. 됐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9번. K사 사진이야. 9번. 하나는 비교선 스펙트럼 그랬는데 이건 K사의 스펙트럼. 비교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편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의 기준. 비교라는 말은 기준을 뜻하는 거야. 기준 수소선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수소선의 원래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썼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수소 스펙트럼이 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타나겠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숫자를 붙인 거야, 문자를. 640이면 거의 뭐 끝에 있는 거네. 원래 H 알파 수소 흡수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제일 긴 걸 말하는 거고.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이거 뭐 물어보잖아요. 한 640 정도가 원래 기준이야, 요게. 그런데 K사를 측정을 해봤더니 640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버렸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한 750 정도가 나오네.
거의 한 100 나노메타만큼 증가했네. 거의 한 몇 분의 몇만큼 변했어? 640분의 한 100? 한 6분의 1 정도가 변했지? 그러면 K사 후퇴 속도는 얼마나 된다? 빛의 속도의 6분의 1배 정도가 돼. 빛의 속도 6분의 1배면 굉장히 빠른 거지. 우리가 관측하는 천체들 중에 아주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야. 그리고 이 정도 편의량이 나오면 아주 멀리 있는 천체다. K사 정도다라고 보면 돼. 후퇴 속도가 이 정도 빠른 거는 K사밖에 없어. 어? 자, 한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걸 Z라고 써서 이 비율을 Z 이렇게 써. 그래서 람다분의 델타 람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한 640분의 한 100 정도, 110 정도 이 정도 잡으면 된다고. 그러면 거의 한 6분의 1이라고. 그럼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의 한 6분의 1배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 굉장히 빠른 속력이라고. 그래서 K사는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은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뭘처럼 보인다고? 별처럼. 그래서 항성인 줄 알았다 그랬지? 준항성이라 그래. 그래서 옛날에 진짜 별인 줄 알았어 그냥. 근데 아주 멀리 있는 거지. 나에서 별의 스펙트럼은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맞지? 그리고 우리 K사는 우리 은하로부터 매우 빨리 멀어지고 있다. 맞아. 그리고 요 자료 있잖아. 요 그래프 자주 나올 거야. 요 그래프가 나오면 요 정도 편의량이 나오면 K사다 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둬. 그치? 자, 그 다음에 11번. 자, A 은하는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 아니지?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 그랬어.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 그 다음에 니은. A 은하로부터 거리는 니은이 기억의 2배다. 니은이 기억의 후퇴 속도가 2배죠? 따라서 거리도 2배. 맞는 거지? 자, 리을에서 디귿을 관측하면 당연히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가 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12번까지 하고 또 있나? 뒤에 또 몇 문제 있구나. 한 문제 더 있구나. 자, 12번. 외부 은하 X 스펙트럼을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냈다. 그래서 이게 비교 스펙트럼이야. 원래 위치가 4000 옹스트롬. 4000 옹스트롬은 400 나노메타하고 똑같은 거야. 단위까지 지구과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주어진 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 델타 람다가 요만큼이래. 편의량. 원래의 기준은 여기인데 요만큼 편의가 된 거지. 요렇게. 그 값이 얼마냐면 200. 4000. 원래 위치가 4000이야. 근데 편의량이 200이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람다분의 델타 람다씩 쓰자는 C분의 V. 자, 요 값이 4000이지. 4000. 그 다음에 델타 람다는 200. 그러면 20분의 1이네. 그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의 20분의 1. 이 정도 되는 거지. 자, 광속은 이렇게 됐걸. 그래서 후퇴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냐면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1 곱하기 C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약 20분의 1. 약이 아니라 딱 떨어지네. 광속이 3 곱하기 10의 5승. 그럼 20분의 1 하면 나와, 이 정도? 맞아? 15,000? 딱 나오지. 여기에다가 얼마 대입하냐면 3 곱하기 10의 5승을 딱 대입해. 그러면 요거 떼면은 3만, 2분의 3만이지? 15,000 맞네? 그 다음에 니은 X를 이용하여 구한 허블 상수는 그러네. 허블 상수 V는 HR에다 대입해야지. V는 HR 그대로 대입해보자. 이건 할 수 없어. 계산해야 돼. 자, V가 15,000 km/s. 그 다음에 R이 얼마야? 300. 딱 대입하면 얼마야? 50이 나오나 그럼? 틀렸지? 자, 그 다음에 광속 후 10분의 1배로 멀어지는 천체의 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계산을 또 해야 돼. 거리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얘가 20분의 1이라 그랬잖아. 광속이 20분의 1배로 멀어진단 말이야. 얘가 광속이 20분의 1배로 멀어져. 근데 얘는 광속이 10분의 1배래. 멀어지는 속도가 작지? 그럼 편이랑도 거리도 작겠지? 절반 잡아주면 되겠지? 뭐해? 300의 절반. 절반이 아니야. 2배, 미안. 2배. 절반이 아니지, 2배. 자, 2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1이니까 말을 다시 할게. 2배. 그러면 거리도 2배, 편이랑도 2배. 그러면 얘는 델타 남다가 얼마 나와? 델타 남다가 2배니까 2 곱하기 20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R은 2 곱하기 300 메가파섹이 나오겠지. 자,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V와 R이 비례하니까 V가 2배 되면 R도 2배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계산해 봐. 딱 문제 내기 좋은 문제야.